안녕하세요. 한 줄의 힘입니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 멕시코 작가 아우라 에스키벨의 첫 장편 소설로 1989년에 발표된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 33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45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녀의 전 남편이었던 알폰소 아라우 감독은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 구름 속의 산책을 감독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이 소설을 1992년에 영화로 제작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원제목은 스페인어로 코모 아구아 파라 초콜릿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극한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책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기타와 페드로의 금기된 성적 욕망이 잘 표현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제목의 느낌과 다르게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으로 영화가 먼저 상영되고 유명해졌기에 영화의 제목과 동일하게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랑에는 달콤함 뿐만 아니라 이면에 자리 잡은 쌉싸름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뜻을 전달해주지만 원제목이 갖고 있던 몽글몽글하게 끓어오르면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뜨거운 사랑의 순간들을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기타는 백리향 냄새와 월계수 잎사귀향, 마늘과 양파향이 가득한 부엌에서 눈물을 터뜨리며 마마 엘레나의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그녀가 태어나는 날 아버지가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죽게 되고 어머니인 마마 엘레나는 자신의 가정을 책임져야 했기에 기타는 어머니의 관심 밖의 공간인 부엌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음식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닌 나차의 손에 자라게 됩니다. 그녀의 집안에는 막내딸은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못한다는 가혹한 관습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어머니에게는 안정적인 노년을 보장했지만 관습을 이어야 하는 딸은 결혼을 하지 못하기에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또 자식을 낳을 수도 없기에 가족이 없는 상태로 노년을 맞아야 하는 그녀의 노후는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모순을 갖고 있었습니다. 관습을 이어야 하는 티타는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랐기에 더욱 불합리하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리는 집안의 관습에 분노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마마 엘레나는 티타가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항시 주지시켰지만 가부장적인 마마 엘레나의 집안 부엌에서도 스며드는 사랑의 향기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티타는 페드로에게 청혼을 받으며 그와 진한 사랑의 감정을 나누게 됩니다. 둘은 서로 사랑에 결혼하려 하지만 마마 엘레나의 반대로 페드로는 사랑하지 않는 티타의 언니 로사우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티타 옆에서 그녀를 평생 볼 수 있기를 희망했던 페드로로 인해 티타와 페드로는 한 집안에서 서로에게 욕망을 느끼지만 다가설 수 없는 형부와 처제 사이로 남게 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각 장마다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멕시코 요리는 금기된 사랑의 성적 욕망을 분출하고 억압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한 여성의 삶과 다채롭게 엮여들며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내용을 더욱 맛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요리책처럼 다양한 레시피와 이색적인 요리 음식들이 결합된 사랑의 감정은 마법과 같은 현상으로 표현되는 마술적 리얼리즘으로 표현됩니다. 마술적 리얼리즘은 문학적 기법으로 현실 세계의 인과법칙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 이러한 마술적 리얼리즘이 잘 살아나 있고 요리와 문학을 결합한 요리문학의 장르를 새로 개척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마술적 리얼리즘인 이유는 티타가 만든 음식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페드로와 언니 로사우라의 결혼식을 위해 티타가 눈물을 머금고 만든 차벨라 웨딩 케이크 편에서는 그 케이크를 먹은 사람들이 모두 옛사랑을 그리워하며 슬픔과 좌절을 느끼는 동시에 식중독 증세를 일으키게 되는 장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사우라의 결혼식은 티타가 만든 케이크로 인해 엉망이 되고 이로 인해 티타는 마마 엘레나에게 오해를 받고 깸을 세차게 얻어맞게 됩니다. 페드로가 어느 날 티타를 위해 선물해준 분홍 장미꽃은 그녀의 가슴 피로 붉게 물들게 됩니다. 피로 물들여진 장미로 그녀는 식민지 전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의 메추리 요리를 만들게 되는데 티타가 페드로를 생각하며 만든 음식이었기에 티타의 사랑이 스며든 메추리 요리는 로사우라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그녀의 언니 헤르트루디스에게는 온몸의 관능을 불러일으키며 달아오르는 성적 욕망을 품게 만듭니다. 결국
그날 사랑의 열정이 듬뿍 담긴 음식을 먹은 헤르트루디스는 자신의 온몸에 흐르는 권능과 육체의 욕망을 잠재워줄 남자를 만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키타는 음식을 매개체로 마술을 부리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장미 소스, 메추리, 고기, 포도주, 음식 냄새에 자신의 채취를 녹여내어 달아오른 자신을 페드로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듭니다. 페드로는 키타를 사랑하지만 그녀를 관습에서 구해줄 정도의 용기를 갖지 못했고 그런 늘 눈치만 보는 페드로에게 키타는 언제나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키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로와 로사우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로베르토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애지중지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마마일레나의 잘못으로 로베르토가 죽게 되고 그녀는 시류에 빠진 상태에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또 다른 남자 존 브라운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존 브라운 박사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녀를 안락하게 해주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페드로와 같은 뜨거운 열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존 브라운 박사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우리 몸 안에도 인을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모두는 몸 안에 성냥갑 하나씩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혼자서는 그 성냥의 불을 당길 수가 없다고 하셨죠. 불을 당기려면 산소와 촛불의 도움이 필요한데 산소는 사랑하는 사람의 입김이 될 수 있어요. 촛불은 헝하고 성냥불을 일으켜줄 수 있는 음식이다. 음악 또는 애무 그리고 언어 소리가 되겠지요. 사람들은 각자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불꽃을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만 합니다. 불꽃은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으로 자신의 불씨를 지펴줄 뭔가를 제때 찾아내지 못하면 성냥갑이 축축해져서 한 개의 불도 지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남자인 존 브라운 박사와 결혼하려 하지만 결국 그가 자신의 영혼을 채워줄 불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녀와 존 브라운 박사 사이를 질투하는 페드로, 동생과 남편의 사랑을 지켜봐야 하는 로사우라, 페드로와 존 사이에서 방황하는 키타는 모두 불행합니다. 한 집안의 잘못된 관습이 여러 사람에게 불행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을 탈피하는 것은 외부의 이방인 마마엘레나가 숨겨둔 비밀이었던 불륜으로 낳은 딸 핏줄이 다른 헤르트르지스만이 자유로운 자신의 삶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멕시코 혁명군에 가담함으로써 남성들만이 차지하는 공간을 허물어뜨리고 능동적인 여성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마마일레나는 죽을 때까지 키타를 사랑해주지 않았지만 키타는 과거 사랑에 실패했던 마마일레나의 불행한 삶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녀를 동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키타의 마음과 달리 키타에게 너무나 가혹했던 마마일레나는 죽은 뒤에도 악령으로 나타나 키타와 페드로를 사랑을 관습에 어긋난 천박하고 더러운 사랑이라 비난하며 키타의 죄책감을 건드립니다. 키타는 로사우라가 딸인 에스페란사를 낳게 됨으로써 페드로에게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마음먹지만 그녀의 바램과 다르게 언니인 로사우라는 자신이 낳은 둘째 딸 에스페란사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불행한 관습에 희생시키려 합니다. 결국 키타는 존 브라운 박사와 결혼하지 못한 채 집안에 남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사우라는 죽음을 맞게 되고 키타는 자신을 불행하게 했던 집안의 오래된 관습을 끊어내며 조카를 존 브라운 박사의 아들과 결혼시키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을 가로막던 오래된 관습과 그녀를 억압하던 어머니, 언니에게 느꼈던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진 키타는 페드로와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22년이 흐른 지금의 페드로와 그녀의 사랑은 찰나에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사그라지게 됩니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 오래된 관습과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족중심주의와 여성에게 억압되어 있는 성을 해방시키면서 주체적인 여성의 삶이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음식과 사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삶의 갖가지 맛으로 녹아든 요리와 영혼을 불태우는 뜨거운 사랑이 어우러진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